살아야 김대중 총재 후보를 따라다니는 거죠. 강원도에 가도 대구에 가도 부산에 가도 가서 시장에 가서 악수를 합니다. 공산당 빨갱이라고 손을 거의 치고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총재님 뭐하려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대통령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강원도를 가든 대구를 가든 물론 부산은 문재인 후보의 고향이니까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런데 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대통령 후보나 총재가 지방에 가면은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그래가지고 사람을 동원해라. 해도 100명, 200명이 안 모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가니까 강원도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뻘밭에 개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걸 뻘등에 기처럼 까맣게 몰려들더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라도에서 김대중, 노무현처럼 한 번만 더 뭉쳐주면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 서민이 살아갈 수 있다. 남권기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호남에서 광주는 92%,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91%, 90% 이상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곳 영남 어떤 곳입니까? 우리 기초위원들이 122명이나 당선된 것은 굉장히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오찬을 했습니다. 거기서 헤어지면은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과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관 선생, 제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서는 외국말을 많이 쓰느냐, 자주성이 없지 않느냐 하고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TV를 다 보는데 왜 한국 가수들은 노래는 안 하고 뛰어만 다니냐. 그때 H.O.T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가수 누구를 좋아합니까? 했더니 이미자, 김연자, 은방울자. 남자 가수는 조용필, 나훈아, 남진을 좋아한다.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이 박지원 장관 노래를 훨씬 잘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노래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가서 하래요. 해서 술도 먹고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우리는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후배 가수 이수미가 내 곁에 있어주는 한번 하겠다. 쫙 뽑았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벌컥 일어나서 앵콜 하는 거야.
여태까지 우리보다 외국말 쓴다고 비난한 사람이 앵콜해서 제 입이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때다 한번 조질까? 그래, 김위원장, 앵콜은 북한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남북관계가 남쪽의 눈높이로 바라봐도 안 되고 북측의 눈높이로 바라봐도 안 된다. 결국 민족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한다 하고 앵콜송으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엊그제 이호 여사님이 금년 93세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을 좀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북이라는 좀 단속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금강산 개성 관광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북 북한으로 보내는 B라는 실전법으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또 이호 여사께서 사랑의 친구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근에도 바자회를 하셨습니다만 약 5억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이 지금도 이 93세 되신 이호 여사님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갑과 모자, 목도리를 뜨고 계세요. 이러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드레스덴 선언에서 모자, 어머니 에이픈 그 건강과 영유아들을 위해서 돕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좀 북한에 그걸 가지고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오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북 문제가 잘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호 여사님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에서 읽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북한의 국민소득을 10년 내로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 북한에서 거절했습니다. 5년간 대북관계를 망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북한의 핵을 망친 것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요,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핵을 폐기해야 대화하고 도와준다. 즉 선핵폐기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도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육자회담 특사가 한국에 와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하면은 선 핵폐기 조건을
달지 않겠다. 지금도 미국도 최근까지도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이 대화를 하고 도와주겠다,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그렇게 중요한 CRC 육자회담 특사가 한국에 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은 행동으로 합니다. 즉 북한이 이만큼 핵 폐기의 방안으로 가면은 경제 지원을 이만큼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미국도 그러하지만 특히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선 핵 폐기의 빗장을 풀어버린 그것을, 그리고 CRC 미국 육자회담 특사가 선 핵 폐기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한 이때 김정은도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좋아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이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복지, 이걸 맨 먼저 얘기하고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이슈를 새누리당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정체성은 유일하게 지킨 것은 남북관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새누리당한테 주도권을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 충청남도 또 서울에서 동부 서부 당원 토론회가 있는데 3번 참석했습니다.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당원들 토론만 듣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당원들은 리더십 붕괴와 개파 싸움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다,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부족하다, 특정 세력이 독점하고 있다, 원칙과 기준 없는 당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당원들도 이러한 새 지역의 당원들 생각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당 안팎에서는 죽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 당을 해체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야당은, 우리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에 빠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어쩌면 야당의 숙명입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당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 세력, 김종필, 즉 DJP 연합을 통해서 보수 세력과 권력 분점이라는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보수 세력.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호남당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에서 부산 출신 노무현 후보에게 선택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노무현을 선택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당시 다수파인 호남에서 소수파인 영남 후보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광주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의 다수파가 기득권을 버리고 양보를 결단했을 때 우리는 단결했고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특정 세력이 독점하려 했을 때 당은 분열했고 패배했습니다. 그동안 숱한 우리 당의 혁신안, 쇄신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바뀔 거라고 우리 당원들도 국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이 제대로 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없으니까 당이 운영면에서 원칙과 기준이 서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싸울 때 과감히 싸워야 됩니다. 야당이 야당다고 해야지 여당다우면 국민들로부터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양보할 때는 감독적으로 양보하고 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싸움도 양보도 주지도 받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재감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세비 30%를 반납하겠다. 제가 원내대표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약속 안 지킨 국회 혁신안 나올 때 박지원이 그 말이 꼭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 너무 많으니까 100명으로 줄이겠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가. 인구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300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만 5천 하한선과 31만 5천이면은 국회의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 2배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 부산에서도 아까 배재정 의원 말씀하는데 하나가 줄지만 해운대 쪽에서 늘어나니까 17석인지 18석인지 그대로 간다고. 경상북도 많이 줄습니다. 호남 왕창 줄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당원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원제이기 때문에 양원제이기 때문에 상원 의원은 한 주에서 지역을 행정구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2명이 나옵니다. 델라웨어나 버먼트 이런 주는. 그런데 상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상원은 6년 만에 선거했어요. 하원은 2년 만에 한 거예요. 상원이 훨씬 높잖아요. 이렇게 양원제인 미국, 일본도 그렇고 행정구역, 지역, 인구를 가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지역, 인구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2배 미만으로 줄여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국민이 가장 훌륭한 것은요,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 승복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말이 많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유권 해석에는 다 승복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나가지 않으면 결국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대도시, 수도권만 왕창 늘어나는 거예요. 뭐 용인, 뭐 수원, 남양주 엄청나게 늘어나요. 천안, 아산 여기까지가 수도권이에요. 지금은 충청도가 수도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죽기 때문에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출판기념회 하지 마라. 출판기념회 하면은 10,000원짜리 책이면 10,000원 한 권 살 때는 10,000원 내고 100,000원 내면 10권 가져가. 50,000원짜리 밥만 먹어라. 미만 먹어라. 경조사비 30,000원만 내라. 이건 마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혁신안이 국가재건체의 새마을 국가위원회에서 만드는 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국회의원들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혁신안도 지켜나갈 때 국민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정당은 당원에게 자긍심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어떻습니까? 당원을 선거할 때 동원하고 서울 집회할 때 올라가고 동원하는 대상으로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당원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전부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당원에게 긍지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이 또 지도부의 임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재집권을 위해서 사람을 다 갖다 씁니다. 김무성 대표만 하더라도 자기하고 가장 강적인 김문수 전 도지사를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를, 원유령 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쩌면 자산을 총동원하기는커녕 자산을 까먹어버려요. 어떻게 됐든 손학규 전 대표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분을 어느 날 갑자기 수원 박당으로 보내가지고 패배하게 만듭니다. 이거 부산 출신인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4개월 공동대표로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실패한 대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안철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 대통령 후보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를 4개월 잘못했다고 쫓아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산인데 여기 쫓아내고 자기 혼자 당을 운영하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잘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당 지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 대권 주자들이 함께 뛰면서 결정하고 경쟁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독점과 배제가 아니라 상생과 공존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집권의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차기 당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판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국민의 검증을 받고 당원의 인정을 받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이 없다. 정치력도 부재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루아침에 없던 전략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정치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당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당원들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지난 서울시 당원 토론회 때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모여봤느냐? 저는 그날 당의 중심이라고 한문을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을 저는 중자로 읽었습니다. 충성할 중자. 우리 당이 혁신하고 재건해서 다시 집권을 하려면 당원 속에서 길을 찾아요. 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당원한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당원이, 기초의원이, 과기의원이 지구당 위원장한테 국회의원한테 충성하려고 하니까 이 당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만이 당원들이 신이 나서 당을 재건하는 데 앞장섭니다. 저는 여기서 중앙당의 인사 재정 권한을 시도당한테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 의원들이 시도당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당을 운영하고 공천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수도권의 지역위원회나 호남의 지역위원회는 당비를 많이 받아서 몇 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산시당 박재일 위원장 나왔던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당비가 국회의원도 이거 진짜 122명한테 광역의원 몇 명한테 5만원 받아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중앙당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나와 계시니까 막대한 국회 보조를 받아가지고 여기 조금씩 뭐 사무실이나 얻어주는 거 중앙당에서 내려온 사무처장이나 월급이 나죠.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천권도
민주당한테 넘겨야 되지만은 재정권도 이제 중앙당 국고보조 중앙당에서 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취약지역인 시도당에 배분을 해줘야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기초의원이 122명에서 400명이 될 수 있고 구청장 시장 부수로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화는 호남이 뿌리입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호남이 뿌리입니다. 호남만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을 빼고도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해야만이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결국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영남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뿌리를 단단히 해놓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꽃을 피워서 정권 재창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은 나무를 자라서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위기 때 결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저는 영남 당원 동지들께 뜨거운 동지예요. 하나가 돼서 반드시 차기 집권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자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는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목포 기초의원이 22명인데 18명을 당선시켰습니다. 비례대표 거기는 정의당 진보당이 있습니다. 한두 선택죠. 무소속. 저는 이분들에게 중앙대의원 뭐든지 선정권을 거기다 둡니다. 저는 5명의 광역의원과 18명의 목포시의원 기초의원만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년의 정치 공백을 감옥 살고 나와서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박 실장, 나는 박 실장의 능력을 알지만은 국민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 보여서 박 실장이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에 다시 됐으니까 국민의 평가는 너의 의정활동으로 한다. 의정활동을 잘해라. 제가 아까 우리 배재정 의원님께도 얘기했습니다. 어제 경실련에서 28명의 우수국감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28명 중 20명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누리당 5명, 정의당 3명. 제가
5년째 그냥 우수국감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이든 내가, 당의 중진인 내가, 원내대표를 2번 한 내가 우수국감 의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의원들은 의석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발언할 때만 하고 답변 듣고 나가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부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의원들을 전부, 우리 당직자들 있던데요, 전문위원들 시켜가지고 출결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의석 안 지킨 의원들 발표하겠다 하니까 차마 지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럼 너 지지 안 한다, 제가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왕창 방송에 얻어맞은 거예요. 저보다 네가 중대장이냐 기숙사 사감이냐, 이게 리더십인 겁니다. 잘해. 그래서 의정활동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의정활동 정치만 잘해도 재선됐고 지역구 활동만 잘해도 재선됐는데 이제 국민의 수준이,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잘하고 지역구 활동도 잘해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가 목포입니다. KTX로 3시간 반입니다. 광주로 비행기로 내려가도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자주 없으니까 전 KTX 탑니다. 금기원래해라. 금요일날 목포에 갔다 귀향했다. 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 1년이 52주인데 50번 이상 해라. 소름이 끼치더라. 목사님도 1년에 50번 교회 못 가십니다. 신부님도 50번 상당 못 가요. 저보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갔다가 와도 7시간. 7시간 KTX 타고 나면 허리 안 아픈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걸 했습니다. 과거에 호남 의원들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선거 끝나고 올라가서 골프 치고 외국단 안 왔어요. 제가 18대부터 하니까 저한테 감히 그냥 박 의원님 이렇게 못 부르죠. 선배님, 장관님, 실장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지역구를 다닙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민도 바뀌고 호남도 바뀌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력도 물리적으로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아직 안 하면은 우리가 떨어진다. 지난 19대 선거 때 혼났어요. 박지원만 지방지 방송에서 금기원래하고 예산만 있다고 제일 열심히 했다. 국정감사도 잘하고 텔레비에 라디오에 나와서 뻥뻥거리고 지금은 다 잘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보여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만이 거기에서 뿌리가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확고한 리더십으로 당원에게 충성하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만이 성공할 수 있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